안녕하세요. 이번에는 호모사피엔스에 이어가지고 두 번째 책인 사피엔스에 대해서 리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호모사피엔스 책은 굉장히 작가 주장이 확실한 책이었어요. 작가 주장을 기본으로 작가 주장을 하기 위해 가지고 구조를 짠 책이고, 그 다음에 그 작가 주장에 대한 근거를 되게 구조적으로 배치를 해가지고 작가 주장 인지 문화적 그런 공진화를 설명하기 위해 가지고 계속 전개를 했던 책이라면, 사피엔스는 좀 그와 다르게 역사서처럼 그냥 그 일대기를 쭉 나열을 해놓고 작가의 주장보다는 일단 역사를 먼저 설명을 하고, 그다음에 작가의 주장은 그 뒷부분에 조금씩 조금씩 이렇게 붙이는 식으로 했기 때문에 사실 거의 역사서처럼 이겼고요. 그 다음에 이 책이 4개의 챕터로 이루어져 있는데, 이 작가가 이제 인간이 왜 다른 동물과 다른가, 인간이 왜 이렇게까지 성장하게 되었느냐에 대해서 다루는데, 그 이유를 3가지 혁명 때문이라고 해요. 그래서 그 3가지 혁명, 인지혁명이랑 농업혁명, 과학혁명이 총 3가지 챕터로 있고, 나머지 1가지 챕터를 더해서 총 4가지 챕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.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인지혁명에 대해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. 인지혁명은 이제 호모사피엔스가 왜 다른 종과 근본적으로 다른지 다루는 내용인데, 어, 이제 완전 구석기 신석기 시대 그런 큰 뇌를, 다른 동물들과 다른 종과 다르게 큰 뇌를 가지고, 그 다음에 직립보행을 하고 뭐 불을 사용한다든지 도구를 사용한다든지 하는 그런 근본적인 차이가 있었다. 그런 그런 얘기를 하고요. 그 다음에 사피엔스가 처음부터 완전 특별한 종이 아니라 그 뭐 이제 분화를 하면서 여러 가지 종들이 있었어요. 호모 뭐뭐로 시작하는. 근데 그런 다른 종들은 다 멸종되고, 완전 가장 최근까지도 네안데르탈인이라고 하는 종이랑 거의 이제 오히려 네안데르탈인의 뭔가 유전적인 것들이 더 좋았었는데, 오히려 대체가 되면서 왜 대체가 되었느냐 하는 점도 다르고요. 이제 이 대체가 되는 부분에서는 이제 교배 이론과 교체 이론이 있는데, 네안데르탈인이 완전히 이제 대체된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이제 서로 교배를 할 수 있을 만큼 종이 가깝기 때문에 그렇게 교배를 하면서 현재 호모사피엔스의 네안데르탈인의 유전자가 일부 있을 것이다 라는 주장도 있고요. 그 다음에 네안데르탈인이 아예 접점이 없었고 애초에 종이 다르기 때문에 그 교배가 불가능할 것이다. 그리고 대량 학살이라든지 자연 선택이라든지 아예 만나지 않거나 대량 학살로 대체를 해버렸다든지 하는 이유로 교체되었다고 주장하는 이론도 있습니다. 어쨌거나 지금 작가가 말하는 내용은 결국에 그 다른 동물들과 호모사피엔스는 근본적으로 다른 차이가 있었다는 거예요.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런 인지혁명이라고 하는, 그러니까 지금까지 이렇게 성장할 수 있었다는 건데, 어, 인지혁명의 핵심은 상상력이에요. 상상력. 그러니까 이제 다른 동물과 다르게 인간은 뭐 구조적으로 150명까지밖에 관계를 갖지 못하는 이런 한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이렇게 큰 집단을 이룰 수 있고 어떻게 이렇게 효율적인 커뮤니케이션이 가능한가에 대해서 다루는데, 그 이유가 그 인간은 허구를 믿는 능력이 있다. 눈에 보이지 않더라도 우리는 뭔가를 믿을 수 있고, 그걸 하나의 무언가를, 뭔가 보이지 않는 무언가를 따르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게 집단을 꾸리는데 가장 큰 요소가 되었다라고 주장을 해요.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현재 어떤 뭐 푸조 회사 예를 드는데, 어떤 회사가 있다고 쳤을 때 그 회사의 실질적인 무언가는 없어요. 그러니까 임원진이 뭔가 회사의 주인이 되는 것도 아니고, 그다음에 그 회사의 구성원이 뭔가 회사를 대표하는 것도 아니고, 회사의 그런 건물이 회사를 말하는 것도 아니고, 어떠한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지만 가상의 무언가를 믿는 거거든요. 그러니까 인간은, 다른 동물들은 이런 걸 할 수 없지만, 다른 동물들은 이렇게 허구를 믿는 능력이 없지만 인간만이 이런 허구를 믿는 상상력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이런 게 커뮤니케이션이 가능하게 했다. 그러니까 큰 구조의 그 집단을 이룰 수 있도록 하고, 그다음에 협력이 가능하게 하고, 이로 인해서 다른 종들과는 근본적으로 다르다라는 걸 주장을 해요. 예를 들어서 아, 그다음에 이제 작가의
작가의 주장에 대해서 좀 작가의 의견, 개인적인 그런 생각에 대해서 다루는 게 전체적으로 책 전체적으로 작가는 이런 인류의 진화 과정이 오히려 인류를 불행하게 만들었다라고 주장을 해요. 근데 이게 사실은 좀 과학적이지 않은 내용이죠. 그러니까 불행이라는 행복이라는 거가 굉장히 주관적이기 때문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를 들어서 우리가 농사를 지으면서 영양소가 오히려 불균형해지고 그 다음에 오히려 한 가지 뭐 작물을 먹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뭐 전염병에 약하던지 뭐 날씨가 안 좋았을 때 기근이 왔을 때 그런 거에 대한 극복 능력이 떨어진다든지 하는 오히려 더 안 좋아졌다 상황이 라고 주장을 하고요. 그 다음에 오히려 또 이렇게 인지혁명이 일어나고 도구를 사용하게 되면서 계속 유전적인 뭔가 능력보다는 기술적인 능력에 계속 의존하게 됐거든요. 그러니까 오히려 유전적으로 뒤떨어지는 종이 나와도 그 기술 능력에 의존하면서 오히려 안 좋은 유전자도 생존할 수 있다는 거죠. 여기서 한 말 중에 굉장히 좀 파격적인 말이 농업 발달 때문에 바보가 기술에 의존하면서 생존했다. 그러니까 오히려 유전적인 그런 자연 선택이 오히려 덜 이루어졌다라고 주장을 하는 것 같아요. 이 호모사피엔스 이 전책과 대비되는 점이 그 전책에서는 문화 유전자 공진화라고 해가지고 문화가 발전하면서 유전자도 같이 발전했다라고 주장을 하는데 사피엔스의 책 유발 하라리 같은 경우에는 유전적 진화보다는 문화적 진화의 측면에서 계속 다루거든요. 그러니까 인류라는 그런 특이하고 그다음에 되게 특이한 유전자가 있었는데 그 유전자가 왜 특이했냐, 그래서 왜 특이해서 지금까지 성장해 오냐,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전개해요. 그렇기 때문에 어 이제 유전적인 그런 진화가 거의 없었다고 가정을 하고 이 책을 계속 이야기를 합니다. 또 중간에 43페이지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인간이 너무 빠르게 성장해가지고 생태계가 그에 맞춰 적응할 시간이 없었다라는 거예요. 그러니까 인간의 이런 특이한 종이 나타나가지고 굉장히 협력도 하고 굉장히 말도 안 되게 성장을 하면서 주변 생태계가 뭔가 자연 선택이나 이런 적응할 시간을 갖는 게 아니라 순식간에 바뀌어 버렸다라는 거죠. 실제로도 이제 인류가 원래 아프리카에서 시작해서 호주를 찾고 그다음에 아메리카를 찾고 넘어가면서 호주에 있던 대형 동물군이 싹 멸종을 하고 그다음에 아메리카에 있던 대형 동물군들도 싹 멸종을 했다. 그렇기 때문에 인류가 지나가는 곳들마다 인류가 너무 특이하고 이상한 그런 종이라서 너무 주변 생태계를 너무 많이 바꿔버렸다라고 주장하는 거예요. 사실 이 부분도 전체적인 그런 작가의 주장 자체가 인류의 문화나 이런 기술력이나 이런 것들이 문명이나 그런 것들이 계속 발전을 하면서 주변 생태계를 또 안 좋게 계속 부정적으로 보는 거예요. 그 주변 생태계를 안 좋게 만들었고 인류의 삶도 더 안 좋아졌고 그렇다면 누가 이렇게 안 좋게 만드는 건가 하면은 없거든요. 그러니까 사실 약간 주장하고 싶은 게 뭔가 인류도 원하지 않았고 생태계도 뭐 결국에 파괴됐으니까 원하지 않았는데 아무도 원하지 않지만 계속 우리는 안 좋은 쪽으로 발전해 나가고 있다, 이 부분을 주장을 하고 싶은 것 같아요. 이런 식으로 전체적인 주장 자체는 이렇습니다. 그리고 인지혁명은 인류가 타 그 종들과 어떻게 근본적으로 다른지에 대해서 다루는 챕터입니다. 이렇게 해서 인지혁명을 마무리 짓고 다음 농업혁명을 다시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